와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 명란 파스타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천지 차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어서오세요. 주네비스트로의 명란 파스타 좋아하세요? 전문점에서 꼭 먹어보던 혀가 기억하는 그 명란 파스타를 오늘은 집에서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초특급 뛰어넘는 초간단 레시피 바로 보고 가시죠. 자, 오늘은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대로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되고요. 다른 컨텐츠와는 달리 진짜 여러분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져왔으니까요. 이건 실제로 현지 셰프님들이 만드시는 방법이고요. 정말 간단하면서 정말 쉬운 방법이 어떤 건지 계속 보셔야겠죠. 자, 오늘 재료 준비 순서는요, 향이 덜 강한 순서로 강한 순서까지 이렇게 에스컬레이션을 해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식재료들이 주는 향을 단계는요 휘발성들이 많기 때문에요. 특히 야채 계열은요 웬만하면은 잘라주시는 때 쓰시면 좋겠지만 여러분은 혼자서 만드실 거고, 그쵸? 주방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향이 좀 약한 애들부터 먼저 좀 할게요. 강한 애들부터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글쎄요, 강한 애들은 강한 애들일수록 특유의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강한 애들부터 조리를 시작해버리면은 그 우리가 원하는 그 강한 액센트의 맛들이 날아가 버리고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이렇게 휘발성이 적고 딱히 영향을 덜 받는 애들부터 이렇게 재료 손질을 해주는 게 맞아요. 일단은 깻잎은요 한번 흐르는 물로 씻고 탁탁 털고 쓰시면 되겠죠. 요즘 물가가 무지하게 비싸요. 나 장 한번 보면서 딱딱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게 물가가 이게 잡힐 기미가 안 보이죠. 생활 물가는 올라가지. 아이고, 금리는 내려간다고는 하는데 언제 내려갈지 모르지. 여러분, 저도 진짜 여러분하고 똑같은 처지인 서민이기 때문에 여유 없이 궁핍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돈 걱정하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구독 알람을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무튼 준 사장은 열심히 하고 있다. 준 사장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도 열심히 하셔라. 하나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 이게 일부는 만테카레에 쓸 거고요, 일부는 고명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선택이에요. 고명으로만 사용할 건데요 하시면 됩니다. 현지에서는 깻잎이 당연히 없겠죠. 현지는 시소잎을 써요. 시소잎도 좋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는 거. 한국 사람 깻잎 못 참지, 그죠? 깻잎 못 참아. 우리 깻잎 못 참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는 섞어주는 데 쓰고 일부는 고명으로 쓰겠다. 아셨죠? 저는 깻잎 싫은데요? 만테카레 싫은데요? 이러면은 하나만 해가지고 토핑으로 쓰셔라. 그 이제 여러분의 식성의 선택이다. 네, 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짠맛도 단맛도 다 여러분 감각에 따라서 감각이 무딘 사람이 있고 예민한 사람이 있고, 그쵸? 이게 발달한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레시피는 캐주얼하게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이 드셔보면서 나는 이게 싫더라 좋더라 이러는 거 다 100명이면 100명 다 다르시기 때문에 여러분, 엄마가 끓인 라면하고 아빠가 끓인 라면하고 내가 라면하고 먹는 거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달라요. 라면 입맛도 다 다른데 이거라고 같겠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요런 게 스탠다드하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여러분이 맨 처음 준 사장이 만든 대로 만들어 보시고 나는 깻잎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 나는 좀 짠맛이 적으면 좋을 텐데 난 명란젓을 좀 덜 넣고 싶다 이러면은 거기서 여러분이 스탠다드에서 커스터마이징을 해가면서 조금 더 짜게, 조금 더 향미롭게, 조금 더 여러분의 입맛에 맞춰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식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입맛이 정답이에요. 알겠죠? 자, 깻잎은 빨리 담아보자. 여튼 다음 재료로 넘어가 볼게요. 자, 쪽파는요 이렇게 하나를 가져왔는데 우리는 이렇게 한 줄기만 쓸 거예요. 이쪽은 좀 향이 강하니까 다른 데 쓰고요. 색을 좀 낼 거라서 이 한 줄기만 쓸 거예요. 알겠죠? 이걸 다 써버리면 1인분에 너무 많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만 쓰겠다. 1인분이에요 오늘은요. 1인분. 2인분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 더 들어가겠죠? 3인분은 하나 더, 4인분은 하나 더, 5인분은 몸통까지다. 이렇게 줄기 개수에 따라서 인분수도 결정할 수 있겠다. 자, 요거는 아무튼 색과 프레시한 향을 위해서 쓸 거예요. 잠시만요. 자, 이거 썰면서 한번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요리를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쵸. 뭐 마음가짐 뭐 이런 거 말고 뭘까요? 피로도예요. 피로도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주부님들도 계실 거고 학생분들도 계실 거고 직장인분들도 계실 거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다들 할 일들이 우선순위가 항상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파티에 초대하고 그러면 분위기부터 만들어야 되고, 사람들을 초대
뭐 아무튼 그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쵸? 파티 준비도 해야 되고. 이거 만들 때 여기에 힘을 다 써버리면 다른 거를 할 수가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그리고 직장인분들이나 학생분들 퇴근하고 와가지고 이거 만들면 힘이 있다 없다? 없죠. 학생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과제하다가 이거 하려면 힘들잖아요. 하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가장 쉬운 순서, 가장 여러분이 덜 피곤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게 항상 궁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깻잎도 파도 어떤 순서일까요? 뭐 향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 진액이 덜 나오는 순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도마도 한번 들씻어도 되겠죠? 아 나 진액 상관없는데요 하고 다 해버리면은 여러분 니 맛도 내 맛도 다 엉망진창 섞여가지고 난리 나니까 가급적 그쵸?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하면은 오히려 힘드니까 좀 차분하게 사람들하고 도란도란 이야기하시면서 재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약간 원형이 남아있으면 좋으니까 이건 좀 약간 파의 양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취향이에요. 나는 파가 좀 더 뭐 약간 초록초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쪽파 많이 쓰시면 됩니다. 아셨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의 피로도다. 사장님들도 간혹 보시더라고요. 사장님들 일 힘들잖아요. 그쵸? 주방에서 조금이라도 덜 힘들어야 한 접시라도 더 내놓을 힘이 있으니까 돈 벌죠. 그쵸? 사장님들이 솔직히 이걸 보면은 내가 좀 약간 부끄럽긴 합니다만 아무튼 사장님들도 체력 안배를 잘 하셔서 하루 좀 덜 피곤하시라고 제가 이런 궁리를 제가 이런 순서를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장님들 지도 편달 잘 부탁드리고요. 사장님들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이니까 따뜻한 눈으로 좀 지켜봐 주세요. 재미로 보세요. 항상 저는 일단 일반인 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간단한 방식으로 진행을 드리고 있어서요. 매서운 눈으로 봐주시면은 뭐 그야 영광이긴 할 텐데 아무튼 잘 부탁드린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쪽파를 보니까 1인분만 하기에는 그쵸 양이 너무 뿌띠하긴 하네요. 하지만 이 맛 밸런스도 있으니까 아까 깻잎은 그래요 뭐 한 장 반 정도면 되겠다. 여러분 취향이니까 일단 오늘은 3장 다 쓰지 말고 한 좀 남길게요. 일단 쪽파는 요대로 가겠습니다. 너무 쪽파 해버리면은 그러겠죠. 약간 그 멘타이코 명태 아래 그 특유의 그런 감칠맛도 사라져버리니까요. 자 일단 다음 재료로 넘어가 볼게요. 자 마늘 설명 한번 드릴게요. 원래 오리지널 레시피에서는요 마늘을 하나만 써라 이런 말을 하는데 저희는 한국인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늘 하나만 쓰면 여러분이 저한테 사장님 마늘을 그럴 거면 쓰지 마시죠? 라고 하실 거에 뻔하기 때문에 마늘을 더블로 쓸게요. 더블로 쓰는 것도 더블로 쓰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거 마늘은요 이렇게 그쵸 통마늘을 쓰셔야 된다는 거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통마늘 이렇게 마늘이나 파 같은 친구들은 신선한 상태에서 껍질을 벗기거나 스트레스를 줘야 그때부터 특유의 알싸한 성분인 알리신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늘을 싹은 써라 쓰지 말아라 그쵸. 그리고 이런 색 바른 부분이나 살짝 맛이 좀 마탱이 간 애들은 여러분이 따로 빼주시는 게 맞겠고요. 마늘의 싹은 왜 쓰지 말아라? 마늘 싹은 살짝 쓰기 때문에 쓴맛이 확 납니다. 냄새부터 써요. 그러니까 마늘 싹은 아래쪽 이렇게 끄트머리 보면은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아 이쯤에는 싹이 나구나. 그럼 싹이 나기 시작하면서 싹 쪽으로 마늘의 영양이 다 빠져나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싹이 생각보다 크네. 1인 가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래요. 구독 알람 아직도 안 하셨어요? 자 이렇게 마늘 찹하는 거 아시죠? 저희 집에 마늘 찹하는 거 있는데요 이러면 그거 쓰시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보여드리려고 이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잘린 표면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요. 한번 두드려 주시고 써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두 알 쓰는데 차이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쵸? 이렇게 스트레스를 줘가면서 나 너 필요하니까 많이 좀 주라 이런 느낌으로 진짜 만들기 쉬우니까 어란 좋아하시는 분들 뭐 창란젓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 계시죠? 꼭 해보세요. 꼭 진짜 어란에 환장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명란젓 구워서 술안주 드시는 분 계시죠? 어란. 그렇지만 남성분들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어란에는 퓨린이 많죠? 퓨린이 많다는 건 뭐겠어요? 통풍에 걸리기 쉽다. 여성분들은 비교적 통풍에 걸리기 어렵죠? 뭐 그 이유는 뭐 좀 내가 설명하기 좀 그렇고 찾아보시면 되고 남성분들 어란 드실 때 맥주랑 같이 막 드시면은 여러분 난리 납니다. 적당히 드시고 학생분들 나는 괜찮은데 나중에 숨코 다쳐 알았죠? 여러분 남성분들 어란 먹을 때 맥주랑 같이 드지 마세요. 술이 제일 안 좋대요. 자 마늘도 이렇게 뿌띠하게 찹해주고요. 마늘 벌써 진액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토크 방식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많이 마련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은 건지 그런 것도 보여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준 사장의 하루 이야기도 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여러분의 그 하루도 댓글에 그냥 생각 없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일상 이야기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여튼지간 다음 재료 가볼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 명란젓 알을 준비해봐야겠죠. 여러분, 명란젓은 어떤 게 좋나요? 저떤 게 좋나요? 이런 거는 딱히 없어요. 여러분이 가까이서 구하실 수 있는 명란젓으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명란젓 같은 경우는 간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어떻겠어요? 그렇다는 말은 금방 상해버리기 일쑤겠죠. 염도가 낮기 때문에 금방 부패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명란젓 보관법 해가지고 여러 컨텐츠가 있는데, 저는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이 많이 구입하신 분들은 명란젓을 그렇게 보관하시는 게 맞지만, 저는 가급적 어란은요, 무리해서 그렇게 보관하시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산 직후 섭취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모든 신선식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진짜 부득이하게 선물로 많이 받아버렸어요 이러시는 분들은 제가 꼭 말씀을 누누이 드립니다만, 이거 랩핑을 진짜 꼼꼼히 하셔야 돼요. 냉동실에 보관을 하셔가지고 해동은 상온해동으로 하셔서 드시면 돼요. 권장 소비기간 나와 있어요. 요즘에 보고 소비기한대로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대로 보관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캔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랩으로 이렇게 감싸서 소비기한 내에 섭취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려갖고 랩핑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하나하나씩 꺼내든 여러분 가족들이 먹을 때 뭐 아빠는 2개 좋아하고 뭐 딸은 하나 먹고 이런 경우는 한 사람이 먹을 분량만큼 랩으로 꼼꼼히 싸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냉동 보관을 하는 거예요. 실온 해동은 약간 권장드리지 않고요. 왜냐면 여러분들 실온 해동하면은 여름에도 실온, 뭐 가을에도 실온 이래 버리실 테니까 이러면 안 되고, 가급적 1도 정도나 2도 정도 되는 냉장실에서 천천히 하룻밤 이상 자연스럽게 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뭐 하나 받치고 그 위에 어란 개별 포장한 거 올려놓고 그대로 하신 다음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튼 제가 오늘은 1인분을 할 건데, 제가 이게 챕터별로 나눠놨죠. 그럼 보시면 되고, 아무튼지간에 40g인데 지금 59g이에요. 왜일지는 웬만하면은 이 매뉴얼을 지켜주시고요. 40g이면 40g대로 써주시면 되는데, 만드실 때 너무 비리더라, 너무 부족하더라 이러신 분들은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듯이 다 감을 하시면서 여러분 입맛에 맞게 여러분 입맛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고, 오늘은 스탠더드한 가장 쉬운 방식으로 권장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튼지간 40g인데 약 한 58g 정도를 썼어요. 왜 그럴까? 바로 손질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명란젓 드실 때 설명대로 먹었는데 너무 비리고 막 난리 났던 적 있죠? 아, 명란젓 맛있다면서요, 먹어봤더니 제 취향이 완전 아니던걸요? 이러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서 아까 계량을 살짝 더 오버해서 한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명란젓의 특히 이 어란의 비린맛들은요, 내 안쪽이 아니라 거의 어란을 감싸고 있는 막에서 가장 많이 비린맛이 있어요. 이 껍질 못 참는데 사장님 이러시는 분들은 진짜 해산물 잘 드시는 분들이고요. 명란젓을 먹었더니 너무 비렸어요 이러시는 분들은 비린맛에 약하신 분들이겠죠. 항상 말씀드렸듯이 음식을 접할 때 개인차는 무조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라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명란젓이 지금까지 비려서 못 먹겠었어요 하시는 분들은 어란 특유의 비린맛 때문에 못 드신 거니까, 이렇게 긁어서 막은 버려주시면서 사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막 무게를 산정을 하고 제가 약간 여유있게 무게를 쟀겠죠. 그리고 재료도 어란이 가장 냄새가 강하니까 마지막에 재료 손질 세팅을 했겠죠. 다음 재료, 이제 재료 없다 그치? 재료 없네요. 바로 조리로 넘어가 볼게요. 조리 가볼게요. 자, 준수 비스트로에서는 파스타 삶을 때 소금을 넣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요리 초보시라는 가정하에서 항상 면수를 넣으면서 만테카투라를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부족한데? 나는 좀 국물을 많이 하고 싶은데? 좀 더 이렇게 에멀전을 하고 싶은데? 하면서 막 넣으면은 소금물 넣으신 분들은 당연히 바닷물 파스타 먹겠죠? 그러시지 말라고 저는 애초에 면수와 얘네를 따로 하라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였어요? 맞아요. 조미는 뭐가 시킨다? 소금이 아니라 조미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장인 셰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진짜 극도로 맛을 추구한다 하셔도 12시간 14시간 주방에 계신 분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흉내내는 거예요. 그거는. 여튼지간 드리고 싶은 말은 맛있게 간편하게 쉽게 드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뭐였어요? 만테카투라 이렇게 팬 돌리기 안 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 대신에 어떻게 하면 좋다? 고투라. 여러분이 사신 패키지에 뒤에 보시면 고투라라고 적혀져 있어요. 아니면 한국 파스타 사시었으면은
뭐 한국말로 적혀있겠죠. 뭐 9분에서 10분 삶으세요 라고 적혀있겠죠. 그러면은 과감하게 3분의 1만 삶아주고 바로 끄집어낼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쿠킹타임이 10분 정도 권장이 돼 있었으니까 제가 뭐 떠들고 하는 시간 빼서 3분 정도만 삶고 바로 빼줄 거예요. 면수는 절대 일단은 버리지 마세요. 따로 뽑아 두시고 뭐 이 냄비째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1인분만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뿌띠한 냄비를 준비를 드렸죠. 아셨죠? 1인분 아니면은 많이 하셔도 됩니다. 우리 파스타 삶을 때 물은 몇 대 몇이 좋다? 100대 10대 1 이 비율로 삶으면 좋다라고 하시죠. 여튼지 간에 자, 바로 면수 버리지 말고 면만 끄집어 내줄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바로 가볼게요. 자, 바로 조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요, 진짜 왜 오늘의 레시피가 완전 쉽느냐, 하지만 완전 기존 레시피와 하늘과 땅 차이냐, 요 말씀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코팅 후라이팬 예열은 해라 말아라, 해야 된다 가급적. 왜냐? 안 하면은 얘는 차갑고 얘는 뜨겁고 이래버리면 골고루 여러분이 익힌다고 해도 이레귤러가 생길 수 있으니 가급적 고루 열이 전달이 됐을 때 해라. 프랑스의 모고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있죠. 이거 하면은 고루 익어요 라고 하는데 저는 항상 3시기를 말씀을 드려요. 3분 히팅, 2분 식히기, 그리고 하시면 됩니다. 여튼지간 3분 후에 이야기해볼게요. 자, 2분이 지났어요. 바로 해볼게요. 오늘은요, 가급적 약불에서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뭐부터 해야겠어요? 재료를 먼저 볶아줄 거예요. 약불에서 할 거예요, 약불. 자, 오늘은요, 버터를 먼저 넣을게요. 버터요? 사장님? 버터 맞습니다. 버터예요. 가끔 사장님 목소리가 더 버터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엄마가 이렇게 놔줬어. 그리고 여러분, 외모 막 불만 있으신 분들 계시죠? 그거는 여러분 탓이 아니야. 부모님 탓이야. 아셨죠? 나는 괜찮아. 나는 여러분은 다 소중한 존재고 나도 소중한 존재니까 너무 풀이 죽지 말고. 전 잘생겼는데요? 님들이 짱이다. 여러분이 짱입니다. 자, 여튼지간 버터를 약불에서 딱 녹였어요. 버터는 너무 강불에서 하지 않도록 해요. 버터의 바디감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탈리안인가요? 이거 이탈리안 아닙니다, 여러분. 경양식이에요. 자, 버터를 녹였어요. 그 다음에 마늘을 싹 하고 약불에서 조리를 해줄게요. 약불입니다, 지금. 약불이에요, 여러분. 약불. 불욕심 내지 마세요. 난 빨리 할 건데 하지 마세요. 약불이에요. 약불로 하세요. 무조건 약불이야. 약불 안 하면은 안 돼요. 왜일까요? 첫 번째, 마늘이 입자가 너무 오늘은 곱죠? 고온에서 하면 마늘이 여러분이 조절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한다? 못한다. 순식간에 타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로 촬영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NG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간혹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약불을 한다. 자, 이거 순식간에 보세요. 다 브라운색이 됐죠? 마늘 브라운색이 되신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보여줄게요. 면을 아까 삶은 면을 쫙 넣어줄 거예요. 파스타가 잠길 정도만큼만, 진짜 살짝 잠길 만큼만 하고, 그 다음에 불을 좀 올릴게요. 마늘 브라운색 된 거 보이시죠? 브라운색은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너무 브라운색이 되면 쓴맛이 나겠지만 어느 정도의 갈색이 감도는 브라운색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브라운색에서 좀만 더 되면 이제 탄맛이 나니까 안 되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버터의 향과 마늘의 향이, 그쵸? 파스타가 에멀전이 이때 이루어질 거예요. 파스타가 전분을 이때 내뿜겠죠? 파스타가 물이 다 날아가면서 전분을 쭉쭉 뽑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만테카투라를 따라 필요가 없고, 그리고 오늘 버터를 넣었죠. 이 버터의 단백질과 이 지방층이 만테카투라를 도와줄 거예요. 아셨죠? 만테카투라, 이 에멀전의 필수 조건은 이 단백질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즈 넣으시는 분들, 치즈 넣는 그 셰프님들 있죠? 그 치즈의 그 끈적함을 이용하자는 게 아니라 그 치즈의 단백질과 지방을 이용해서 에멀시피케이션, 에멀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면수의 전분을 뽑아주면서 면수의 전분과 버터의 단백질과 지방으로 에멀시피케이션을 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여러분, 아까 진짜 3분만 삶고 꺼냈죠? 이때 알끼오도를 넘어서 알덴테까지 조리를 해주시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때 보시면은 물이 좀 살살 자박자박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약한 거는 가스가 떨어져서다. 가스 좀 바꾸고 갈게요. 가스회사 사장님들 연락 좀 주세요. 준 사장 열심히 한다. 가스회사 사장님 광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일단 농담은 제쳐두고 가스를 바꿨으니까 물이 확 끓겠죠? 확 끓으면서 전분이 빠져나오고, 전분이 빠져나오면서 에멀시피케이션이 되겠다. 근데 카메라가 배터리가 부족하다 이러니까 준 사장이 난감하다. 배터리 좀 갈고 올게요. 자, 팔팔 끓고 있죠? 팔팔 끓으면서 알덴테까지 표현할 거예요. 금세예요, 금세 알덴테까지 삶아집니다. 여기서 팬치기 안 하셔도 돼요. 물을 좀 덜 넣어도 됐겠다, 그치 여러분? 물은 진짜 조금만 넣읍시다. 아셨죠? 파스타가 진짜 살짝 잠길 때까지만 넣는 걸로 하실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여러분,
보시죠. 오늘은 진짜 간단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에멀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바빠질 거예요. 잠깐만요. 자, 이때야. 이제 불을 좀 약불로 줄이거나 불을 끄셔도 상관없습니다. 전 불을 끌게요, 과감히.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레시피가 왜 쉬웠냐?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불을 끈 상태예요. 자, 이렇게 재료를 다 때려 붓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만테카레를 할 거예요. 여기서 팬 돌리기 하셔도 되고요. 팬 돌리기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실 분들은 하시고 마실 분들은 마시고, 명란이 약간 구운 걸 좋아하시면은 명란을 따로 구워가지고 이 과정에 집어넣고 섞어주시면 돼요. 오늘은 팬 돌리기 안 해도 상관없다 말씀드렸어요. 이때 그냥 버무려 주겠다, 비벼 주겠다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할게요. 이때 명란의 냄새가 확 올라오거든요. 너무 오버쿡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명란을 살짝만 마지막 과정에서 잔 열로 익히겠다라는 느낌 으로 진행을 하는 게 오늘 요리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충분히 전분물이 우러져 나왔으니까 여기서 나는 좀 더 꾸덕하게 하고 싶어요 이러시는 분들 치즈를 넣어도 상관이 없고요. 우리 크림 명란젓 파스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크림 명란젓 파스타 다음에 한번 준비를 해볼 텐데, 이거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준비를 하지, 해주시는 분들은 호응 없으면은 저는 안 합니다. 호응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해주세요 해야 합니다. 저는 아셨죠? 그러니까 크림 버전 명란젓 파스타 보시고 싶으신 분들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이 명란젓 은 많이 풀어줘도 상관없고 덜 풀어줘도 상관없어요. 쪽파를 좀 더 넣을 걸 그랬네요 라고 지금 생각이 좀 드는데 괜찮아요. 지금 충분히 크리미해요. 만테카레가 충분히 됐어요. 한번 볼까요? 만테카레가 됐는지? 충분하죠. 국물 걸쭉한 걸 보실 수 있어요. 만테카레는 충분히 잘 된 것 같아요. 불을 끄고 섞었다, 비비기만 하면 된다.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만들기 쉬워요. 저는 혼다시를 이 과정에서 살짝 넣으면서, 왜 혼다시일까요? 혼다시는 염도가 좀 덜해요. 치킨 파우더가 염도가 센 편이기 때문에 여기서 명란젓도 짠데 뭐 안 짠다고는 하지만 짜긴 짜요. 명란젓도 짜지만 치킨 파우더까지 넣어버리면은 진짜 오지게 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덜 짠 그런 조미료를 선택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혼다시를 선택을 했다. 멸치 닭병다 괜찮습니다. 멸치 닭병다 쓰세요. 맛 한번 볼게요. 여러분 빨리 플레이팅 가자. 배고파 죽겠다. 에멀전 된 것들을 이렇게 마무리로 딱 뿌려주고요. 아직 마무리 아니에요. 크림이 싹 얹어졌죠? 어때요? 딱히 팬 돌리기 하지 않아도 충분히 만테카레가 되는 거를 여러분이 눈으로 보실 수가 있죠? 엄청 크리미하죠? 지금 심지어 여기 엄청 많은데 약간 보기 예쁘라고 제가 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레몬 또는 라임즙을 뿌리면 좋은데요, 약간 느끼할 수 있는 명란을 개운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파스타는 120g 했어요. 보기 예쁘게 할 수는 있는데 그냥 제가 배고파서 했어요. 예쁘라고 올리브유를, 후추를 좀 뿌려주고요. 뭐든 적당한 게 좋다. 흑백의 컨트라스트가 있어서 되게 예쁘네요. 그죠? 자, 잘 먹겠습니다. 빨리 먹어볼게요. 너무 배고프다. 어디서부터 먹을까요? 끄트머리부터 먹어볼게요. 아직 따끈따끈함이 남아있어요. 좋아요. 약간은 우리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쪽에다가 비벼주고요. 우리 쪽파를 좀 더 넣어도 되겠어요. 약간 쪽파가 120g 파스타에 쪽파 한 줄은 좀 서운하긴 하네요. 자, 잘 먹어보겠습니다. 아우 배고프다. 여러분, 알덴테의 식감이 너무 좋아요. 일단은 발가락 끝에서 찌릿찌릿한 맛이 너무 맛있다 여러분. 레몬즙 넣은 거 괜히 넣은 거 아니고요. 와사비 마지막에 넣고 EVO도 마지막에 넣고 한꺼번에 에멀시피케이션, 에멀전을 한 이유가 있겠죠. 향을 되도록이면 날아가지 않게끔 하고. 우리 어란이 왜 맛있어요? 어란 왜 드세요? 우리 그 말을 안 했네. 어란을 드시는 이유는 향이 아니라 농후한 맛 때문에 드시는 거죠. 어란이 주는 그 감칠맛이 죽여주고요. 여러분, 제가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준수비스트로의 레시피는 진짜 한 끗이, 두 끗이, 세 끗이 다른 게 아니라 제 10끗 달라요. 여튼 먹어봐야겠죠. 지금까지 명란 파스타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천지 차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꼭 해 드셔보셔야 합니다. 아셨죠? 레몬즙이 주는 산미를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밸런스가 적절합니다. 제가 아까 명란젓 어떻게 썼어요? 껍질 다 벗기고 썼죠? 어란이 주는 비린맛을 제가 잘 안다고, 이해를 한다고 했죠? 저는 비린맛을 느끼진 않습니다만, 하지만 그 명란젓 껍질을 제거하고 먹으면은요, 이거 명란 싫어하시는 분도 충분히 드실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은 거니까 꼭 한번 드셔보셔야겠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진짜 크리미하고 부드럽고 버터의 향미, 마늘이 주는 바디감도 남아있고요. 진짜 농후하다는 말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리고 한 가지, 깻잎이 주는 이 고소함이 미쳤네. 여러분, 후추 뿌리기 잘했다. 여러분도 꼭 후추 뿌려보시고,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향도 잘 어울리네요. 뿌리길 잘했네. 레몬즙 꼭 뿌려드세요. 라임즙도 추천합니다. 저는 주스를 썼지만. 그리고 이 전체적인 재료의 세팅,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모니가 있는 거니까 꼭 해 드셔보셔야겠어요. 이거를 지금까지 드셔봤던 명란 파스타와 이 명란 파스타는 달라요. 저도 명란 파스타 꽤 좋아해가지고 전문점 가서 많이 먹는데요, 다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전문점을 뛰어넘는 맛 충분히 가능하니까 준수 비스트로 구독 알람하시고 꼭 해 드셔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아셨죠? 와, 술 땡긴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종래의 레시피는 이거 넣고 저거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요, 이런 말밖에 안 하죠. 하지만 준수 비스트로 레시피는요, 왜 이 재료가 이렇게 작용을 하는지, 어떤 포인트에서 어떻게 넣는지, 재료의 특성과 여러분의 느린 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티어리가 있는 진짜 명란 파스타 가져와 봤어요. 진짜 꼭 해 보셔야 되고요. 거짓말 안 보태고 전문점을 그냥 넘어버리니까 집에서 쉬는 시간에 가족과 함께, 손님과 함께 따뜻한 여러분을 위한 한 접시로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준수 비스트로 짧게나마 준비를 드려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내가 이걸 왜 몰랐지? 자취생 냉장고에 있는 초간단 재료를 이용한 초특급 라면 레시피 준비했으니까요. 구독 알람 꼭 해주시고요. 다음에도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한 접시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수 비스트로였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